네,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불리죠.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각각 있었는데요. 경희대 서정건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막이 오른 미국 대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와주 경선 워낙 보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치적 의미가 어떤 걸까요? 네, 아이오와주에서 사실 1968년 이후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줄곧 이제 아이오와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코커스를 열고요. 네, 당원대회. 공화당 네, 당원대회를 열고 네.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경선 이제 그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미국 이제 그 50개 주를 돌면서 후보 경선을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어서 네. 여기서 승리한 후보가 이 모멘텀 승기를 잡고 이후에 뭐 돌풍을 일으킨다든지 뭐 하는 그러니까 기성 후보가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 혹은 네. 또 새로운 후보가 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자리 뭐 등등의 의미가 있어서 아이오와는 중요하죠.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코커스가 열린 지난 1972년 이래 1위를 한 10명 가운데 7명이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화당은 투표 결과가 바로 나왔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큰 뉴스이고요. 네네. 사실 제가 저도 이제 미국 정치 이제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원대회 코커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투표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밀 투표가 아니고 네. 이 아이오와에서 하는 이제 당원대회는 공개 투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체육관이랑 도서관 이런 곳에서 이제 한 1,600군데 정도 이제 투표소를 만들고 네. 거기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5% 이상을 투표하지 못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2차 투표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사실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방식을 또 바꿔서 네. 3가지 이제 숫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7시에 시작할 때 후보 지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다음에 15% 이상을 못 얻은 후보를 제외하고 새로 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대의원 예상치 3가지 숫자를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집계하는 과정에서 앱이라든지 전화 이런 것들도 불통이 되고 앱도 굉장히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 상황에서 지금 이 불일치가 있어서 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중부 시간으로 지금 새벽 4시 45분인데요. 네. 화요일 언젠가는 지금 발표가 날 거다. 이 정도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연합뉴스 등등 보면은 초상집된 민주당 네, 이렇게 대참사 이런 제목들이 달리는데 현지에서도 네. 굉장히 뜨겁게 언론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그리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의원하고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각축전을 벌인다는 거는 전국적인 상황에서의 네. 여론조사였고요. 네네. 아이오와에서는 사실 최근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서 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1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네. 사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전에 2번 정도 이제 대선 후보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번도 사실 코커스라든지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조 바이든의 강세는 이제 지금 아이오와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뉴햄셔 가고요. 그다음에 네바다를 가고 이달 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가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제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정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중도파 유권자들이 꽤 있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중도파 유권자들은 이제 바이든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상황이고, 네. 진보파 민주당원들은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을 이제 지지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오와 주 내 여론과 전국적인 여론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네, 네.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워런 후보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일부 선거구에서 워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워런 후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런 후보는 사실은 그 샌더스 후보가 이제 2016년에도 이제 힐러리 당시 이제 그 국무장관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78세로 나이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심장 수술 관련된 뉴스도 있고 해서 네. 샌더스 상원의원의 뒤를 잇는 진보파 대표 주자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가 네. 그 의료개혁 관련돼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그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입장을 보여서 네. 굉장히 지지율이 이제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워런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샌더스 의원이라는 이제 커다란 그 진보 지도자 벽이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여성 후보이고 또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또 그 파산 관련돼서 미국의 그 소득 불평등 관련돼서 굉장히 그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고요. 네, 지금 그런데 뭐 일단은 샌더스 의원하고 너무 지지층이 사실은 겹치는 상황이 겹쳐서요. 있고, 아, 네, 네네. 네. 근데 또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층 또 그 확실한 지지층이 이제 있는 반면에 워런 후보는 이제 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못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네. 여성 후보라는 또 강점이 있기 강점이 때문에 있어서. 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오와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바마가 초반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맞습니다. 백악관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네네. 이런 약간의 뭐 돌풍을 몰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번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이 사실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으로 대표되는 네. 진보 주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핏 부리제츠라고 하는 사우트 밴드 인디애나주의 이제 조그만 도시에 그 시장을 했던 38세 정치 신인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에이미 클로브처라고 하는 미네소타 연방 상원이 있고 조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 이제 2명, 이제 중도 쪽에 3명 정도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요건 아이오와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잠깐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 그 부리제치 그 후보가 선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리제치 그 후보가 이제 젊은 층을 또 대표하고 차세대를 대표하는, 사실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 이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만 네네. 좀 오래된 정치인이고 올드한 조금 이미지가 에너지가 있죠. 네네. 네, 약하고 뭐 등등 때문에 만일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현재 아이오와에서도 별로 성적이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 쪽 그 후보를 지금 조 바이든이 자리를 내놓게 되면 네. 부리제치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사실 있고요. 교수님 혹시 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어떻습니까? 3월부터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늦게 출발해도 될 만큼 뭔가 확실한 게 있나요? 왜 이렇게 늦게? 그러게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서 출마를 선언하게 됐던 그 상황은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좀 이렇게 꺾이던 시점이었어요. 네네. 네네. 그때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몰락하면 네. 중도 쪽 표를 내가 흡수해서 샌더스나 워런하고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네네.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나온 거고요. 네. 3월부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2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아이오와, 뉴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군데가 끝나고 나면 3월 3일 날 네.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전체 대의원의 한 40%까지 이제 그 결판이 나는 이제 굉장히 한 열 몇 개 주가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경선 주간이- 일정이 있어요.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미 그 출발에 늦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도 쪽 후보들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거나 네. 하는 경우에 이제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워낙 이제 자산도 많고 네. 요새 또 TV로 하는 그 선거 유세가 이제 그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아마 블룸버그 시장이 무시 못할 변수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셔서 여쭙겠는데요. 이 블룸버그 네네. 전 시장은
60초에 130억 원. 60초. 네. 이 사람들은 돈의 단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60초에 130억 원 되는 한마디로 초당 2억 원이 넘는 거예요. 네. 슈퍼볼 TV 광고를 사서 트럼프와 광고 대결을 벌였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블룸버그는 중도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사람이 좀 지지부진하면 그때 돈을 써서 나오면은 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할 것 같고, 네네. 아니면은 포기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돈을 이렇게 썼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블룸버그 시장 워낙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써서 포기 못한다 이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는 흐름이 굉장히 진보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중심 세력이 되는 그런 지금 흐름이에요. 네. 블룸버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중도파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워낙 억만장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네. 민주당 내에서 크게 거부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제 소득 불평등 이런 쪽에 굉장히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블룸버그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워런이나 샌더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후보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내 이제 중도파들은 바이든도 무너지고 브리젯은 너무 젊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워런이나 샌더스에 대항하는 대항마로 블룸버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미국 유권자들 일부는 이미 억만장자 트럼프 봤으니까 블룸버그까지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나저나 앞으로 이제 9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미국의 대선 대장정. 그렇죠. 앞으로 스윙보트라고 하는데 어떤 주에서 좀 벌어지는 경선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번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3월 3일 날 아까 말씀드린 슈퍼 투즈데이 슈퍼 화요일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후에 3월 10일 날 미시간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시간이 사실은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공헌했던 중서부 3개 주 중에 한 개 주고요. 네네. 네, 표 차이가 그 당시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10,000표 정도밖에 안 났었던 이제 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3개 주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과연 중서부 출신이고 백인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든하고, 그 당시 2016년에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한테 대역전극을 펼쳤던 샌더스하고 그 둘 중에 미시간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해 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교수님. 앞으로 9개월 동안 네네. 그나저나 저희가 궁금한 건 딱 하나죠. 누가 당선돼야지만 우리나라 유리한가. 3956번님이 문자를 주셔서요.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2016년에 잘못 예측했다가 지금 4년째 고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분 많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016년에 트럼프 때문에 이제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때 트럼프를 과소평가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지금 역작용으로 지금은 또 트럼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경합주, 특히 중서부, 스윙 스테이트 이런 쪽들이 중요한데 2016년에 이제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던 흑인 유권자들이나 젊은 층 이런 쪽들이 얼마나 민주당 후보에 이제 지지를 보내서 투표하러 나오느냐, 사실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정건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